다음 시청자분들 실시간 진단 해드릴 텐데요. 뽀니 아빠님께서 와주셨어요. 트루윈을 갖고 계시는데요. 6,200원에 40% 비중 있으십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7,14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주가 1% 이상의 상승이었는데요. 라진 대리님, 네, 트루윈 지금 수익 거두고 계시는데 더 높은 수익 가능할까요? 지금 트루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이후에 조금 최근에 뭐 거래량도 많이 빠졌었다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이제 종목들이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부품주들이. 그에 따라서 트루윈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이런 부분들이고요. 회사는 자체는 보시다시피 뭐 양호하게 뭐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쪽으로 주 매출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단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이 났고 유보율도 양호한 부분들, 그러니까 매출이나 뭐 EPS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현 바닥을 잡고 이제 신차 매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트루인에서 이제 또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뭐 블랙박스 출시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회사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커 나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 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현 자리에서 뭐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뭐 목표가는 따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현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턴 반등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뭐 보유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으시고요. 네, 현 자리에서는 손절가는 이제 뭐 고점이 5,400원이 바닥권이었으니까 그 정도 가격이 오시면 아니면 매수가 정도에서 손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지금 제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직접 바로 진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진단해 주실 분이 시청자분 전화네요. 그러면 전화를 제가 한번 일단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만도요. 만도 매수가 비중 네. 얼마신가요? 예, 매수가 18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고요. 182,000원이 30% 비중이시면 지금 오늘 종가 비슷한 부근이신데 최근 매수하셨나요? 저 지난 그 수요일 날 종가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뭐 호재도 좀 뜨고 그래서 좀 상승을 할 줄 알았더니 오늘 갑자기 1시 넘어서 기간 한 3군데서 들어가고선 갑자기 매도를 하면서 이게 급락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네. 그리고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요즘 그 추세가 좋지를 않아서 아까 보니까는 오전에 계속 하락폭이 좀 깊어져서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건지. 네네. 그래서 좀 지금 뭐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네, 정재웅 부지점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도 주식이 오늘 좀 빠졌죠. 예. 빠진 이유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큰 이유는 없습니다. 큰 이유는 없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락이 있었던 날이고, 기관 매도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만도 자체에. 그러면 그 한라홀딩스가 문제가 요즘. 아니다. 네. 네. 근데 그 보니까는 이제 아까 그 오후 1시까지 네. 거래량도 오늘 별로 없고 전일에 네. 비해서 한 40% 정도밖에 안 됐다가 네. 갑자기 1시 좀 넘어서 네. 뭐 BS라든가 뭐 여러 가지 3군데 정도 기간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 매도처럼 기계적으로 팔더라고요. 네. 한 3,000주 이상씩 팔더라고요. 3군데 기간에서. 네.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악재가 있었나 아니면 한라홀딩스가 오늘 좀 그 하락폭이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그거랑 연관이 연계해서 좀 같이 있었던 팔았을 건지.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고, 예. 뭐 민감해 할 만한 종목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이 만도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죠?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원래 네. 저는 좀 약간 뭐 추세에 따라서 보유도 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보유를 잘 안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만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한 3, 4일에서 4월 정도. 왜냐면 하방 경직성도 좀 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마침 또 이제 기관에서 뭐 약간 호재성 발언도 좀 나오고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역시나 또 네.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끔 갑자기 또 급락을 하더라고요. 아시면서 왜 들어가셨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제가 이 만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도가 먼저 이 만도라는 기업 자체를 보면은 정말 좋은 기업이고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현대 기아차 비중이 8, 90% 이상이 됩니다.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50% 수준으로 해서 상당히 그 글로벌화된, 그러니까 탈현대차가 이루어진 부품 회사를 꼽아라 하면 만도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업체이고요. 또 최근에 폭스바겐 쪽에 그 납품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 연간 수주액으로만 한 9조 정도까지 수주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업체이고 또 내년에 이제 그 한중 FTA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효과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 이유 자체는 업종의 문제이겠죠. 업종의 문제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지금 그 전반적으로 일본과 엔저 현상 그리고 경쟁 심화로 인해서 좀 부진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만도만 띄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하면 좀 아쉽다는 것이죠. 물론 하방 경직성은 그 시청자의 말씀대로 한 18만 원 전후에서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반면에 상단 부분도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상단 부분이 막혀 있는 이유는 만도의 문제가 아니고 업종의 문제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만도가 주가가 그 상단이 뚫리는 경우는 국내 투자가들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종이 이 정도면은 엔저 현상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할 경우에 이제 자동차 업종이 살아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것이며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도는 선전을 하겠지만은 자동차 업종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지금 20만 원도 넘어가기가 어려운 이 박스권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겠죠. 만도가 이 자동차 업종이 어렵지만은 만도는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업체다. 그리고 환율 부분도 지금 1,000원 초반에서 지금 1,100원. 내년도에도 달러 강세는 일어날 것이니까 엔저에 대한 완성차 업체는 피해보지만은 부품사들의 분명 차별화되는 시점은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만도는 매수 홀딩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재미가 없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성과를 볼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먼저 조언을 해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죠. 네, 차트를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요 정도의 구간을 내년 초반에도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 만도만의 경쟁력이 시장에 부각될 경우에는 25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7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그 하락했던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이제 일시적으로 세 군데가 들어와서 하락을 하게 됐는데 반대로 그 1시 이후로 해서 갑자기 그 기간 세 군데가 들어와서 매도를 갑자기 하면서 떨어지길래 어떤 혹시 우리 그 개인들은 어떤 그런 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늦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 건지 오히려 그 현대유하고 추세는 비슷한데 현대유화는 반대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저는 같은 부품주인데 현대유화는 올라가고 만도는 떨어지면서 또 기간이 또 세 군데가 딱 들어와서 갑자기 세 군데가 들어와서 거의 한 3,000주 이상씩을 매도하면서 그 급락이 나왔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건가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위와 같은 경우는 이건 이 기관들의 매매를 어떤 기관이 매니저가 그냥 이번에 만도하고 홀딩
홀딩스하고 팔자.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위아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문제가 또 껴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위안은 올라가는데 왜 만도는 안 올라갔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 그리고 주가가 뭐 빠졌는데 이게 무슨 악재가 있어서 빠졌냐. 비슷한 시간대에 만도는 갑자기 네. 떨어지고 위안은 올라가서 저는 이제 그 어떤 부품주 같은 경우는 엔저 때문에 많이 조금 이제 눌려 있는 상태라는 건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제가 19만 원 초반대 초중반까지는 본 거예요. 사실 며칠 보유하면서. 그리고 위아 자체도 뭐 주가가 지금 막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등락이 뭐 오늘 하루 가지고 뭐 그렇진 그렇게 않더라고요. 일일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시청자님. 예. 예, 오늘 또 배당락일이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예. 네. 오늘 저희 전략 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께서는 또 단기적인 매매 쪽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흐름에도 좀 어떻게 되는 건가 좀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좀 그 궁금증이 해결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CNC CK 에너지 H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KH 제가 진단을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CKH가 이제 영자로 그래서 차이나 킹 하이웨이 홀딩스 리미티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 국적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차 재배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약재 뭐 하는 또 재배단지 인수할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이런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주식시장 많이 올라가면서 중국 국적 주식이 최근 많이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있는데요. CKH는 생각보다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고, 물론 이제 실적 대비 주가 현재 상태, EPS라든지 밸류에이션 가치로 보면, PER이 5배 정도로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잘 없었죠. 그건 수급적인 측면이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서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최근이죠. 최근에 또 거래 5,120원. 지난번 여기서 상한가 가고 나서 여기 또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빠졌습니다. 벌써 두 번째 이렇게 거래가 첫 번째 실리고 빠지고 두 번째 실리고 빠졌죠. 거래가 급증하는 상투 이후에 주가 상투가 오는 듯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왔다는 얘기는 거의 다 기술적으로 시세가 마무리되고 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니까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시간에 뭐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가려면 주가 수준으로 보면 확실하게 안착하려면 4,200원대 이상을 안착해줘야 됩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월봉상으로 제가 보는 이 박스권 하늘색 선에 보면 상단 여기가 바로 4,2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4,200원을 4,270원인데 4,300원 안착을 해버리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5,720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월봉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물론 실적은 3분기 실적은 매출이 한 2% 늘고 근데 영업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은 OPM 자체는 한 30% 정도로 좋은 회사죠. 그런데 중국 국적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 데이터에 좀 신뢰성이 좀 안 하는 것 같고요. 전체 시장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최근에 수급이 지난번에 4,465원 12월 11일 날 상한가 가고 한 이후에 거래가 폭발, 거의 많이, 다음날 890만 주, 거래가 전날 상한가 560만 원, 훨씬 더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 주가는 못 갔죠. 그 못 간 이유가 바로 외국인이 100만 주 정도로 팔았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100만 주를 팔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4,500원대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3,900원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100만 주를 사줘야 되는데 살 사람 현재는 없는 상태죠. 거래도 줄어 있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아직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외국인이 판 주식을 재매수 시점을 여러 가지 보고 이제 추세적으로 가려면 나중에 가야 된다. 그리고 보고 목표가 이분이 사신 단가가 4,500원 비중이 너무 높게 사셨죠. 50%. 왜 이렇게 가고 나서 아마 4,500원 상한가 가고 난 이후에 사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음봉이 줬을 때 그때 아마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양봉 줬을 때 이날 12월 15일 날 정도 사신 걸로 보이는데 비중을 50% 실었으면 반드시 거래 실려고 빠질 때는
반드시 팔아줘야 됩니다. 그 판단가 4,150원, 4,2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500원 샀더라도 절반 정도의 50%니까 25% 비중을 손절을 좀 하고 나머지를 보고 나중에 밑에서 물 탄다든지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50%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손절은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짧게 보면 3,800원입니다. 3,800원에 봐드리고 목표가는 반등할 때 좀 줄이시라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목표가를 4,200원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통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낙세미용님께서 대우조선해양을 갖고 계신다고 보내주셨는데요. 18,900원에 비중 20% 있으십니다. 오늘 주가가 18,850원에 마감돼서요. 아마 오늘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 2% 하락한 모습인데요. 라진 대리님, 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가격, 매수가 적절할까요? 가격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뭐 적정한 가격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2월 들어서 코스피에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이런 영향 부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유가가 하락하면서 뭐 탱커들에 대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사적으로 또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부터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대우조선해양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주가 가치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고 이제 주가 수준 퍼로 봤을 때도 현재 8배라 그러면은 충분히 뭐 추가적인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접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현 자리에서 이제 강한 매물대로 만약에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뭐 좀 보유하고 가셔도 되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또 매수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18,000원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훼손이 된다 그러면은 반등하기가 좀 어려울 걸 보기 때문에 18,000원 정도는 손절가로 보고 있고 단기적인 만약에 매매를 접근하셨다 그러면 이전 고점 부분 22,500원 목표가 정하고 이후 부분들은 뭐 회사 자체적으로는 뭐 27,000~28,000원 가도 좀 무리 없는 회사니까요. 단기적으로는 22,500원 접근하시고 18,000원 무너지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손절가를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18,000원대 대응 말씀해 주셨네요. 이어서 시청자분 전화가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ENL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2,260원이요. 예, 2,150원에 오늘 주가 마감됐고요. 약간 손실 있으시고요. 비중 얼마십니까? 70%. 예, 많이 실으셨네요, 비중. 예. 예, 우리 ENL, 우리 LED가 구상호이고요. LED주 쪽이죠? 예. 예, 궁금하신 부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초보자인데, 지금 그냥 중국 보조금 분담이라는 그 뉴스 보고 좀 매입을 했었는데, 네네. 이거 보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해주시고 비중도 많이 실어주셔서요. 아마 또 세 분 중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떤 분 진단 원하세요? 정재웅 부장. 예, 정재용 부지점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재료 쪽을 주목을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재료 나온 뒤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면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 뭐 빠졌다고 못 팔고 이런 것보다는 재료가 나왔는데 나온 재료가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더라. 이런 판단이 들면 바로 팔아야 되겠죠. 반면에 재료가 나왔지만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수익을 누리는, 뭐, 이런 재료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 ENL 한다고 하면 이제 뭐, LED 주입니다. 그러나 이제 LED 업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제 LED 업황이 어렵다는 것은 LED의 수요도 있지만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LED 산업은 성장하겠지만 그 전에 공급이 지금 초과된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태가 된 이후에 살아남은 승자의 잔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기업인가는 사실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뭐 옥석을 골라내는 이런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LED 쪽은 보류를 하는 게 맞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LED가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 특히나 또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만만한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LED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될 텐데 거기서 우리 ENL이 과연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는, 도태가 될지는 저도 판단하기가 지금 시점에서 어렵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죠. 물론 이제 중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그 LED 업종에 대한 호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주가가 좀 바로 대밀리고 있는데 중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은 여전히 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내 LED 기업들의 그 성과 자체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내년도에도 이런 그 경쟁 심화로 인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LED 쪽은 상당 기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유가가 또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수요가 점진적인 증가, 속도가 완만한 증가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LED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 최근 그 2,000원대를 주가가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제 2,500원부터는 이 앞에 군데군데에 층층이 매물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 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900원 말씀드리겠는데 이 지금 이날이죠. 그 12월 23일 강한 양봉을 세웠던 시초가가 1,920원입니다. 1,9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이 강한 상승 흐름, 이 반등을 이끌어냈던 강한 상승 흐름을 전부 다 훼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등이 무산되었다 볼 수 있는 차트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9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저희 전략 어떠셨어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종목 카운슬러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시청자분 게시판으로 올려주신 분 마지막 진단 될 것 같습니다. 0287님께서 제일모직 99,6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주가가 149,000원, 9.96%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언제 팔지가 또 고민되시죠? 또 최대의 올 한 해 또 주식시장의 수익률의 결정에 또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병훈 전문가님, 제일모직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네, 제일모직 사실은 이제 또 오늘 이제 글로벌 지수에 편입된다 해서 호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갖고 있는 뿐만 아니라 안 갖고 있는 분들도 관심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삼성그룹의 이제 지주사죠. 그래서 제일모직을 과연 얼마까지 갈까 이런 고민을 좀 저도 많이 해봤는데 뭐 기간에서 어떤 목표가 20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 상장하자마자 시가보다 내려갔을 때 아마 이분은 사신 것 같은데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뭐 그룹주 중에 뭐 지주수 최고니까 사놓고 기다린다 이런 개념을 샀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언제 팔까 아마 대다수 분들이 고민일 겁니다. 수익 나신 분들이. 지금 오늘 15만 5천 원 찍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을 최근에 사실 뭐 개인 투자나 기관이나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과연 파는 시점 어딜까? 그것은 결론은 수급을 보셔야 돼. 회사 내용은 지금은 뭐 논할 때가 아니고 수급만 보셔서 수급 가지고 매매를 하신 게 좀 정확히 맞지 않겠나. 일단은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부정적으로 돌아가면 일단 팔고 다시 나중에 사는 게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수급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는 외국인들이 470만 주를 파는 걸 그걸 기관이 대다수 갖고 갔습니다. 기관이 갖고 간 상태고요. 그럼 기관은 특히 연기금뿐만 아니라 보험, 중장기 투자자는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죠. 20조에 대한 시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투자자는 편입하고 나면 쉽게 팔 필요가 없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투신은 펀드이기 때문에 투신이 첫날 사고 나서 별로 안 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이후에 이제 중장기 투자자 이제 가격은 15만 원대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지수에 편입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또한 지수 어느 정도 비중을 또 실어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계 투자가 들어와야 되죠. 말 그대로 오늘 그래서 22만 8,963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도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좀 따져보시고 매수 규모가 좀 크게 확대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적정 주가는 16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오늘 15만 5천인데 만약에 내일부터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오늘 단기적 고가 나온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외국인이 산다면 16만 5천까지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을 어떻게 봐셔야 된다. 신규 등록증인데 과거 차트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규 등록주 가장 중요한 건 일봉을 양봉으로 갈 때는 계속 하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여기서 4일간을 조정을 받고 5일째 가는 자리 오늘 올라갔죠.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으면 2단계 상승 중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지지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지선 62평선에 보시면 지지선의 62평선을 중심선에 안 끼면 되죠. 이 중심선이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14만 원이 붕괴되지 않으면 밑에서 하신 분은 이 확대를 위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14만 5천 원 정도를 지지선 보고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게시판 올려주신 분은 단가가 99,600 싸기 때문에 14만 원 종가 기준으로 보시고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 카운슬러 오늘 이렇게 7가지 종목 진단해 드렸는데요. 매수 시점도 좋고 또 보유 가능한 전망도 좋은 종목도 눈에 띄었고요. 또 매수 시점이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도 오늘 많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카운슬러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가지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